IMF 때 여성 집중 부서가 통째로 사라졌다. 그리고 정리해고 1순위부터 이제 앞순위가 다 여성들이었다. 코로나19로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끝이 안 줄고 보이는 코로나19 사태처럼 고용 한파가 한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자 가랑이 밑에서 일 못한다 기사 바꿔라. 현장 내에 여성들에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는 않죠. 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고 진솔하게 바라보는 민생연구소의 이정미입니다. 네, 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발빠르게 찾아가는 민생연구소 김진현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극장 한번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맞아요. 그런 가정에서도 조용하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삼토반. 진현 씨 보셨어요? 그럼요. 9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특히 제가 잘 몰랐던 90년대 중반의 그런 패션이나 뭐 사무실 환경 이런 것들이 고증이 잘 돼 있던 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영화의 주인공들이 고졸 말단 여성 직원들, 청소하고 커피 타고 여성 사원들이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노동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이랬구나 그 눈에 완전히 밟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 199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여성 노동자들의 일터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민생연구소에서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한국 여성 노동자의 배진경 대표님 그리고 여성들의 이 노동 현장에서의 복장 규정 폐지에 힘을 쓰고 계시는 박지영 변호사님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가이자 대한민국 일하는 여성을 대변해 주실 김소양 씨도 자리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아니, 이게 25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여성 사원들에게만 유니폼을 입히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전히 이런 차별적인 복장 문제 아직 있죠? 예를 들어 은행에만 가도 창구 직원 여성분들은 항상 다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대리급 이하의 여성 직원들만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아 직급 낮은 애구나, 아이고 여자애구나.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고객들도 있대요. 한겨울에 바깥에 노출되는 이제 서비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에게는 롱 패딩을 입게 해주고 여자들에게는 반절만 하프 패딩만 입으라.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 우리도 춥다 손이 달라. 아까운가? 여성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여성들은 안 된다. 규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좀 이런 복장 업무나 화장 같은 것도 노동의 연장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성들에게만 화장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뭐 여성스러운 복장 그리고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노동의 형태로 이제 결과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꾸민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30분? 많이 잡아도 한 30분? 일어나서 세수하고 로션, 스킨 로션 바르고 그게 끝이죠. 그게 보통 뭐 1시간 기본이고 2시간도 걸릴 때도 있어요. 길에서 보면 그 한국 여자들 다 화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오고 화장을 안 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화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쁘죠, 막 네, 아침에 바빠. 진짜. 마음도 바쁘고 몸도 네. 바쁘고. 또 여성분들은 저렇게 머리 말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저게 제일 오래 걸려요. 머리 말리는 시간. 또 남자 직장인의 모습이네요. 이제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요. 마치 오늘 아침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나 아까 진현 씨인 줄 알았어.
11분. 11분. 2배 정도 차이. 그러니까요.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환자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접수할 때 응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왕이면 좀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출근을 하는 게 그게 좀 TPO에 맞는 것 같아서 하는 편이에요. 네, 저게 힘든 일이야. 네. 32분. 기분을 내고 싶거나 옷을 좀 드레스업하고 가는 날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날을 보면 지금 대화들이 오갈 때 되게 불편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무슨 일 있어? 뭐 좋은 일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쓰고 가면 여자가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 뭐. 그게 제가 사무실에 일을 하러 갔지 사무실에 꽃이 되기 위해서 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런 걸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진짜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걸 착착. 네네네. 아, 이분은 식사도 하시네. 네. 편하게 뭐 청바지나 뭐 면바지에다가 또 이런 셔츠에다가 뭐 집업 입을 때도 있고 추우면 패딩 입고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한 시간 8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조금 친하다 생각하면 막 계속 금주하는데 땡기네. 집에서 나가는 시간보다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전에는 일어나죠. 2시간 전에 일어나. 9시 반 출근하면 7시에는 일어나야 돼. 7시.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기초 제품을 바르잖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흔히들 아시는 마스카라, 아이라인, 눈화장, 아이브로우, 립스틱, 볼터치. 제가 입던 곳은 헤어부터 신발까지의 되게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여성 직원한테는 안경을 쓰게 되면 왜 쓰는지, 꼭 써야 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남성 직원들한테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하거나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데 눈이 너무 말씀하신 걸 눈이 너무 아프거나 할 때는 안경을 가져갔다가 이제 근무 시간에 끼고 퇴근할 때는 바로 이제 버리고 다시 안경을 착용하고 그런 거죠. 살 빼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살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게 저희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사이즈를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해서 받아 있는데 체크를 해요. 저희가 뭘 어떤 사이즈를 오더할 건지.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77인데 리스트엔 77이 없어요. 맞아. 뭐 44에서 66 정도? 그럼 제가 이걸 입으려면 살을 빼야 돼요. 바지가 스파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품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쪼그려서 이제 박스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체하기도 하고. 고객 응대할 때만 매장에서 신고 잠깐 백오피스 들어갈 때는 가자마자 하는 일이 신발 벗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발이 항상 까져 있고 지금 새끼 발가락이 잠깐 약간 휘어 있고 신발 신어야 되니까 무지개바지라든지 족저근막이라든지 하지정맥류 이런 건 늘 달고 사는데 그냥 직업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면 돼요. 그
영업 담당들이 매장에 이렇게 방문을 굉장히 자주 해요. 그랬을 때 그루밍이 좀 바뀌었거나 안 좋거나 이러면은 불이익이 좀 있어요. 복장 검사, 외모 검사하는 거구나. 색조를 하지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네. 실력이 좋아도 좀 더 외모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예쁜 직원 사실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 평가가 같은 일을 했을 때 그 직원의 평가가 더 높게 평가가 돼요. 사실. 차별해요. 대놓고? 네, 대놓고 해요. 저 와서 막 예를 들어서 누구씨 오늘 더 예쁘네요. 역시 예뻐요. 역시 잘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걸 환대하면서 인사하고 이제 둘러보시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좋아서 웃는다든지 개인적인 감정을 웃는 일은 아니잖아요. 일의 한 가지 일뿐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다르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신다든지 앞에서 기다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성적인 발언이나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은 외국어를 원세전 같은 많은 언어를 구사하고 저희가 되게 질 높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고객들을 하거든요. 그 브랜드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더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그 문화를 조금 버려주고 너무 남성 중심 사회가 아직도 저희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더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인식 변화를 하는데 조금씩은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립스틱 같은 거 안 바르고 가면 어디 오늘 아파? 진짜 아플 때는 관심도 없다가 진짜 아플 때는 나를 위한 관심이 이만큼도 없다가 립스틱 안 바르고 가면 왜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살 빼라, 뭐 얼굴은 왜 이렇게 부었냐, 화장은 오늘 왜 이러냐, 옷은 왜 이러냐. 외모 품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외모 품평을 여성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당해요. 그 알바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 64.6%가 꾸민 노동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 자체로가 성차별이에요. 칭찬도 성차별이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평가도 성차별이고. 사실은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성차별을 당하고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유 이제 이쁘다고도 하면 안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남성 직장 상사들은 그게 성차별적 언행이다 이런 생각을 못 가지시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혹여나 또 알지 못하는 새에 이런 성차별적 언행을 한 게 아닌가 반성이 드는데 저는 요즘에 이런 걸 봤어요. 그 SNS에서 쿠투 캠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이면 거의 인권 침해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잘못된 복장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시고 한국판 쿠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시를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 말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대형 백화점이에요. 거기에서 발렛 파킹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여성들에게는 운동화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안내 데스크 같은 데서 안내를 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남성들과 똑같이 차에서 내리는 손님들 짐을 날라서 보관을 하고 쇼핑하고 오면 그 짐을 실어주는 일을 합니다. 왜 여자들은 운동화를 신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상사와 1대1 면담까지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헌법에는 10조의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인데 거기서 파생된 권리가 일반 행동의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하고 내가 수염 기르고 싶으면 기르는 거고 옷 치마 입고 싶으면 입고 안 입고 싶으면 안 입고 이런 게 일반 행동의 자유예요. 2013년도에 아시아나 여성 승무원들이 왜 여자 승무원들만 타이트한 치마를 입어야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시정 권고가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대부분의 지금 항공업계가 바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힘은 없어도 이런 파급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진정을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여성들에게만 꾸밈 노동이 강요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꾸밈 노동에 드는 비용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8년도에 샤넬 코리아에 있는 한마디로 백화점에서 샤넬 매장 직원들이에요. 그 직원들이 사복을 입고 집단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샤넬은
눈, 코, 입 화장을 뭘로 해야 되고 샤넬 화장품을 다 써야 되고 아주 한 달 월급 구체적으로 다 써야 되겠구만. 제 말이에요. 예. 샤넬 화장품. 하지도 않잖아요. 저도 네, 잘 이게 모르지만 무슨 샤넬 화장품 길거리 화장품이 아니에요. 예. 네. 샤넬 화장품은 인터넷만 쳐도 대략 하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네. 비싼 화장품인데 그걸 눈, 코, 입을 다 바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월급 대비 너무 비싸니 월급의 0.4%만 좀 올려주세요. 이 0.4%를 그 당시 18년도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했더니 월 7,000원 올려주는 거예요. 7,000원? 예. 7,000원이 1년에 얼마일까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샤넬 한두 개 사면 끝나요, 사실은. 한 개 사도 끝나고. 근데 그거를 해주기 싫다고 회사가 거부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집단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임금 협상에 끌어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께서 이제 꾸밈 노동 관련한 이런 여러 사례들을 들어주셨잖아요. 평소에도 대표님께도 이렇게 많은 뭐 진정을 요구한다거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샤넬 노동자들 같은 경우 발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발이요. 하루 종일 힐을 신으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 휘어 있고요. 변형되는 예, 열 발가락에 다 굳은 살이 잡혀 있어요. 그 뭐 족저근막염이라든가 이런 그 병들은 아주 다 기본으로 달고 사시고요. 그럼 산재 아닌가요, 산재? 예, 근데 산재로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늘 서서 계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편하게 앉아 계신 네.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업복이 작업하기 편하라고 만든 거가 작업복인데 작업하기 힘들라고 만든 작업복을 입혀 왜? 그리고 일을 못하면 또 못한다고 하고. 네. 그렇죠.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에도 저희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웰컴 키즈존이라고 엄마와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복장도 자유롭고 운동화 자기가 가장 편한 거에 저희가 앞치마를 하고 있는 구조인데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니폼 같은 거 안 입냐고.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도 오고 항상 이렇게 응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 서비스를 더 높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고객분들도 그걸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곳은 어떨까요? 꾸밈 노동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건설 현장.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던 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한 건설 현장입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간이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일단 보십시오.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 활력이 아주 그냥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 이런 건설 현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여성 근로자분들, 여성 노동자분을 좀 만나러 왔는데 일단은 지금 오면서 둘러봤거든요. 다 주변 남자, 머리 짧은 여자분. 안녕하세요. 예, 남자분. 아니, 저기 피디님 좀 단서를 주세요. 어디로 가면 돼요? 네, 찾아보면서 하면서 왜 저 높은 곳을 가는? 설마 지금 나보고 저기 올라가라는 거? 올라가라? 진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저기 김유정? 네, 맞아요. 예, 일단 안전. 예.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이 현장에서? 건설 현장 자재들, 골조 자재들을 옮겨주고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철근이나 목재. 예. 그런 것들. 자재들. 예, 자재를 사람이 이제. 들 수 없는 것들. 근데 지금 밑에서 이 타워 크레인을 보니까 이 높이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지금 몇 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은 8층 정도 되고요. 네. 이것보다 높으니까 한 10층 정도 높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움을 느낀다는 그런 높이 아닙니까? 맞아요. 안 무서우세요? 저는 안 무서워요. 그럼 이제 올라가셔야 되나요? 네. 전 진짜 안 가도 되는 거죠? 네, 안 오셔도 됩니다. 걸어서 아니,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맞네요. 그러니까요. 숨 차실만 하죠. 숨 차시지, 진짜. 저거. 네. 10층인데. 근데 진짜 아찔하다. 네. 안개가 막.
대단하시네요. 하늘 위에. 오늘 이제 자기 관리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그 전날에 뭐 술을 안 먹는다던가 음주를 안 한다던가 그 다음날 현장에 일정이 차질이 없게끔 하는 편이에요. 여성 기사로서 그냥 남성 기사들처럼 같이 가는구나 이럴 때 뿌듯합니다. 그냥 차별 없이 갈 때. 근데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와, 진짜요? 네, 네. 이제 임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다 이제 남성의 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 적합 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기 좋은 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남성 적합 직종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들어본 것 남성은 같은데.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남성들에게는 직업 선택에 어떤 폭이나 그 넓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근데 궁금한 건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거를? 오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 온 것이지. 같은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돈을 버는 거에 대해 여자가 그 정도만 벌면 많이 버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부업으로 그 정도면 훌륭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설문하면 본인들이 다 가장이세요. 야외에서 여성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대부분의 힘든 일은 밥 메고 논 메고 엄마들이 다 했어요. 그 땡볕에 애까지 봐가면서 자기의 적성을 표출할 수 있는 여러 산업의 여러 직종의 일들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사회 전반적인 정치나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야. 건설 현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압도적으로 이 남성분들의 비율이 좀 많긴 하던데. 그 97%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남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많거나 예, 그런 게 더 있고 아무래도 편견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편견인가요? 남자보다 좀 못하겠거니 하는 이런 타워 운전의 기능이라던가 네. 작업자들과의 뭐 유대관계 아무래도 다 남자들이다 보니까 예. 뭐 상처받거나 너무 여릴 것이다. 예. 그런 것들. 승진이 솔직히 어려워요. 여자 헬스 트레이너는. 예. 남성분들의 뒤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많이 좌절도 많이 겪었고 예.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 지금 또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다른 여성 근로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남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남자만 일하거나 여자만 일하고 하는 게 없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느꼈는지 조사 결과들이 좀 있을까요? 여성 노동자들에게 직장에서 성차별적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74%의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74%면 4명 중에 3명. 네, 그렇죠.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이 채용 과정에서부터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5.5%에 달하더라고요. 우리 김소영 씨가 직접 경험했던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적인 경험 사례? 그때 이미 제가 첫째 아이가 있었던 상태니까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었던 게 둘째 계획은 언제냐 이런 질문들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회사를 차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으로서 이렇게 투자를 받으러 가 보면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좋은 엄마이냐, 네, 엄마로서는 어떻냐, 지금 후회하진 않냐,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는 거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회사를 꼭 경영해야겠어. 아이들 네, 열심히 네. 키우는 게 낫지 않아? 또 남편 직업을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면접 과정에서부터 네. 뭐 아이를 더 낳을지 말지 이런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또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뭐 기업의 성장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남편 직업이 중요한 이런 게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왜? 남편이 밀어줄 만한 재력이 있는데 꼭 네. 여기 와야 되겠어? 이런 거 아니야? 왜 그런 것들이 궁금한지 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게 뭐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2018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임팩트 투자사가 이제 쓴 리포트기도 한데요. 젠더 안경을 쓰고 본 기울어진 투자 운동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성 창업가들한테 더 씌워진 편견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여성 기업이 전체 기업의 한 5% 정도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투자할 기업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이유뿐만 아닌 것 같아요. 네. 잠시 아까 얘기했던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보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그게 1995년도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근데 딱 2년 후가 IMF가 빵 터지게 되는데 어떤 관객이 아니 그 후에 그러면 그 여성 3명은 과연 살아남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눈을 절대 질끈 아니라고 감으시는데 네, 대표님께서. 왜냐하면 저희 여성노동자회가 여성노동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담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여성 집중 부서가 통째로 사라졌다. 그리고 정리해고 1순위부터 이제 앞순위가 다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대 부부 중에서 여성만을 골라서 해고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한 은행에서는 구조조정된 752명 중에서 90%가 여성이었던 예,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사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거의 해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커피 믹스가 네. 개발된 거는 70년대 중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제품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거는 IMF 이후다. 커피를 타던 여성 노동자들이 다 사라졌기 잘려서? 때문에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커피통에서 커피 한 스푼 또 넣고 취향이 다 그랬었는데 달라. 다 물어봐야 돼. 사장님은 맞아요. 네. 커피들 설탕 하나 프림색이에요. 맞아. 부장님은 커피 하나 설탕들. 네. 그거 다 외워서 타야 맞아요. 됐다고. 맞아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간 근무했던 일터를 하루아침에 잃은 여성 노동자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민생연구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민생연구소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또 지금 어디에 나와 계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고가 되어서 해고되신 분들과 해고 철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성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저는 조선소에서 20년간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갑작스럽게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해고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일 수 없어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럼 어떤 뭐 이야기를 하면서 해고 대상이 됐다 이렇게 통보했나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여러 기준을 가지고 성적표를 만들어 가지고 경력, 업무, 나이 같은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 중에는 부양가족도 있었는데 반장은 제가 연말 정산 서류에 부양가족이 기록이 없어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서 그게 해고 사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부양가족도 있으시고 또 가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20년 전부터 우리 가족의 생계를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몸이 아프신데 치매 진단까지 받아서 요양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고 제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용접 일도 하시고 가정까지 돌보시면서 정말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일하기 힘든 탑재에서 9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 남자들과 동등하게 힘든 일이나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해왔습니다. 집에 가면은 딸을 돌보고 집안일을 모두 해내야 했습니다. 집안일을 다 끝낸 후 11시, 12시 자서 아침 6시까지 출근 버스를 타기 위해 새벽 5시 일어나는 삶을 반복해 왔습니다. 11월 30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기술직이라고 해도 건설 현장이나 다른 곳에서는 영주공으로 여자를 잘 써주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경제가 안 좋아서 일자리도 더 없고 아마 식당 같은 곳에서나 일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막막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조선 물량이 줄어서 경영 악화 상태고 이것으로 정리해고를 했다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올 상반기만 해도 하청 노동자의 20%를 해고를 했고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도리어 상반기 영업이익은 3천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해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법원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정리해고의 순서를 정할 때 그 기준을 다양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징계 사실이 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뭐 경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재취업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가지고 이제 부양가족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 연말정산 기준은 세금하고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소한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배우자에게 연소득이 100만 원만 넘어가면 공제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연소득이 100, 200, 300 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사실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가중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정부에서 이제 고용유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의 수혜자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여성들이 한 40%, 남성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더 많이 해고되는데 여성 노동자들에게 왜 더 수혜가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비정규직들에게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프리랜서, 특수 직업군의 대다수가 여자가 더 많은 직업군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방문 교사인데요. 방문 교사의 경우에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그런 직업군인데 한 66.2% 정도가 실제로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초 직종들 대부분 서비스업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 이런 일들은 다 대면 업무를 하는 것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타격도 훨씬 더 크게 왔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은요, 취업자의 감소율을 살펴보면은 이제 남성 취업자 감소율의 2배 정도로 여성 노동자들이 감소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도소매업,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감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직종들이 대체로 다 여성 노동자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이게 대면 접촉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직종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비정규직들이 가장 먼저 이제 잘려나갔고, 사실 이 직종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특수고용직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일터에서는 실직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 가정에서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때는 다 그랬으니까 다 그냥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죠. 뭐. 지금 한 50대 이상들은 약간 사고방식이 여자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냥 시간 남는 사람이 하면 좋다 뭐 그런 주의였어요. 좀 그나마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보는 시간이 더 많죠. 당연히 바뀌었죠.
아, 그러니까 그냥 보통 여자들도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대학을 다녔나, 대학에서 왜 그런 좋은 교육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그 경력이나 이력을 육아하면서 쓰지 못하고 그냥 사회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올해 개학 연기부터 원격 수업까지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아는 어떤 엄마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집 밖을 한 번도 못 나갔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여성들의 고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돌밥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돌밥? 예, 돌아서면 밥. 네, 맞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56.3%가 코로나 이후에 돌봄 노동 시간이 증가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 중에 6시간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응답자도 14.8%나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응답자들은 전체 돌봄 노동의 73%를 본인이 담당하고 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전담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36.4%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30대 같은 경우는 50%가 넘게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직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일하는 엄마들의 돌봄 노동,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육아 퇴사 후에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분을 만났는데요. 엄마 과학자 윤정인 씨의 일상을 함께 보시죠. 여기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벤처기업을 창업한 과학자 윤정인 씨. 동생 친구들이랑 동생 후배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반응이 좋은 거지. 남동생 친구들이랑. 어떤 걸 발명하신 거지? 과학자시니까 저렇게 화장품을 만드셨나요? 현재 화장품 회사 공동대표직에 있는 정인 씨. 그녀가 창업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이제 둘 다 이제 매번 이제 매 순간순간에 이제 경력 단절의 위기와 살아온 이제 아이 엄마이고 이제 직장인이었고요. 이제 둘 다 아이가 동갑인데 큰애가 둘 다 7살이고 내년에 돌봄 절벽이라고 하는 이제 초딩이 돼서 도저히 이직하고 또 잘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창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최소한 아이를 키울 수는 있지 않을까? 여성들은 늘 그런 고민을 품고 사는군요. 일을 하면서. 네.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적어도 아이를 내가 케어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란 정인 씨. 워킹맘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잘해야 했고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큰아이가 저희 같은 나이 이제 내년에 8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내년에 6살이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셋째가 찾아와서 네, 지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셋째를 임신했다는 공동대표 진희 씨. 일반 회사였다면 환영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후임자를 언제 구하고 나가야 될지 그 과정을 제일 먼저 겪어야 됐겠죠. 저도 한 8년 정도 근무했고 결혼하고 이제 임신하고 선배한테 이렇게 처음 저 임신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남성 직원이었다면 우리 와이프가 임신했어요 이렇게 하면 축하한다 뭐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선배 저 임신했어요 하니까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자꾸 뒷목 잡아가지고 네. 저출산이 네,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두려움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아이를 돌보기 위해 창업한 정인 씨. 전 직장에서는 아이가 아플 때나 정시 퇴근할 때도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그래서 만든 이 회사. 그녀들만의 특별한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아기 데리러 가야 돼서요. 퇴근합니다. 퇴근이 좀 이르시네요. 둘 다 이제 아기 등하원이 결려 있어서 한 특별히 출퇴근 시간 없이 애들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좋다. 네, 이것 때문에 창업했습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 정인 씨. 예전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에 이제 연구직에서 계속 있을 때는 저희가 빨리 끝나봤자 6시니까요. 항상 깜깜할 때 유치원 가고 깜깜할 때 이제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는 딱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희 아기를 데리고 이제 같이 병원에 가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아기 한참 아팠을 때 저희 신랑이 이제 대신 반차를 내고 나가서 이제 아이를 픽업을 했는데 아기가 그날 이제 계속 괜찮다는 말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막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엄마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데요. 특히 엄마들한테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니까 선택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문제가 이게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게 다 여성들의 그러니까. 몫이 되는 게 아빠들의 일가정 양립 해야지. 맞아요. 아빠들도 야근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집에 보내서 저녁에 맞아요. 애들 볼 수 있게 해주고 네네. 아이 키우는 기쁨을 왜 아빠들은 박탈당해야 되냐고요. 맞습니다. 그 기쁨을 드려야지 아빠들한테. 아까 행복주구권 아빠들에게도 그러네요. 좀. 네. 이거 뭐야? 배추 구겼어. 배추야 이번에? 맙소사. 이거 어떡하지? 깍두기는 했는데 이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지금 김치 담그라고? 야 아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경력도 중요하지만 엄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싶었다는데요. 가까이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또한 연구할 때만큼 재밌다는 정인 씨. 목이 이렇게 무거워. 나 모르지 네가 넣었는데. 돼지보다 더 무거운 거. 엄마 이거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야. 이건 또 뭐야? 퇴근하면 또 다른 일들이 그녀를 기다립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육아 시간. 나 이쪽에서 재밌게 있을. 일 끝나고 육아하다 보면 한시도 쉴 틈이 없답니다. 집에 들어오셔서 한 번도 앉지를 못하셨어요. 아, 네, 보통 그래요. 집에 오니까 더 바쁘신 것 같은데 사무실이 더 여유로우셨던 것 같은데. 네, 사무실이 더 편해요. 근데 그건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아기가 있으면 사무실에 그러니까 출근하는 게 이제 쉬는 거라고. 맞아요. 사무실이 더 편하다고 하시네. 비범한 과학자나 완벽한 엄마는 불가능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엄마 과학자로 살고 싶다는 정인 씨. 중간중간에 아기 이제 요구사항 들어주면서 이제 추가로 또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러네요. 만약 창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시대는 계속 바뀌고 일하는 환경도 계속 바뀌는데 돌봄 시스템은 80년대에 만들어진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 이 돌봄 시스템을 그나마 영위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려면 둘 중 한 명은 누군가 그만둬야 되는데 여성이 비정규직이나 혹은 남성보다 이제 페이가 낮을 확률이 높고요. 그럼 내가 그만둘게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거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죠. 그냥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알아서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영유아보호법 만드는 투쟁을 여성 노동자에서 했었는데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갖고 90년대 초반에 영유아보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남 일에 신경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일이 아니고 본인 자녀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본인 자녀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는 조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참견이죠. 예의가 없는 거고 충분히 무례한 일이라는 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직구시네요. 아, 맞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없어서 퇴사를 하고 다시 네. 또 스타트업 창업까지 거의 뭐 네. 김소영 씨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공감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 기혼에 사실 정말 유자녀인 분들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닐 때나 창업을 했을 때나 사실 일하지 않는 것처럼 아이를 또
공백이 없도록 퀄리티 있는 육아를 해야 되고 또 회사를 갔을 때는 또 아이가 없는 것처럼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를 계속 강요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네.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꾸밈 노동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불어닥친 위기까지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지속적이고 행복한 노동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각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성차별을 심화시킨다. IMF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이 더 열악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좀 정책을 좀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공적 돌봄 시스템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공적 돌봄 시스템이 멈추면 가정에서 당연히 여성이 당연히 돌보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공무원 대 이제 비공무원, 그러니까 일반 그 저희가 직장인들 부분에 이렇게 육아휴직을 차별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한 상태이기도 해요. 자녀 육아할 때 1년 이상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분들은 3년 이상 이렇게 보장되어 있고 그걸 사실 오롯이 나라에서 다 보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만 해결되더라도 여성 고용 단절이라던가 뭐 장시간 뭐 기관 돌봄 같은 것들의 문제가 사실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더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잖아요. 되게 거창하게 여성차별 이런 얘기들이 결국 건강권의 문제로 연결이 돼요. 지금 코로나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화장품을 너무 다 바르다 보니까 내부에서 습진과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고 너무 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냥 건강한 환경에서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좀처럼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70%를 넘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처럼 노동시장 성별 격차가 줄어들면 한국의 GDP가 10%는 늘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일하는 여성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여러분의 할 말 많은 민생 현장으로 찾아가는 민생연구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very day of my life, I work till I ache my bones. At the end of the day, I take home my holiday. Oh, I always tired out. My knees not straight away. Till the tears run down from my eyes. Oh, somebody, ooh, somebody, did anybody find me? Somebody to love. Every day, I tried, but everybody wants to put me down. They say I'm gone crazy. They say I got a lot of water in my brain. Oh, I got no common sense. I got nobody there to TBS